저 아이는 누구야? 감히 여기를 어떻게 온 거야?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낡은 운동화, 구멍난 점퍼, 그리고 떨리는 작은 손에 든 꽃 한 송이. 아빠, 그 한마디에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뭐라고? 재벌 회장 박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죠. 아빠. 저 진우예요. 순간 며느리 최은경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코, 그 눈, 그 입술. 죽은 남편과 판박이 말도 안 돼! 경비 불러요! 은경의 비명 같은 외침. 하지만 45년간 그림자처럼 살았던 박정숙이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 장례식이잖아요. 그날 한 소년의 등장으로 10년간 완벽하게 숨겨진 재벌가의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박정숙은 조문객들 뒤편 구석에서 그 작은 발을 지켜봤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해진 점퍼, 구멍난 운동화, 그리고 손에 든 꽃 한 송이. 70년을 살았고 그중 45년을 재벌가 안주인으로 지냈지만 정숙은 늘 투명인간 같았어요. 남편 박준호가 모든 결정을 내렸고 그녀는 그저 따랐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저 애는 누구야?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정숙은 벽에 기댄 채 지켜봤습니다. 소년이 영정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꽃을 내려놓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장례식장의 웅성거림이 멈췄어요. 아빠, 저 진우예요. 정숙의 시선이 소년의 얼굴에 고정됐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콧날, 그 인매, 그 턱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위압적인 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어요. 뭐라고? 누구라고 했나? 소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박성민이요. 제 아빠 이름이에요. 정숙은 며느리 최은경을 봤어요. 38세의 젊은 미망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경비 불러요. 은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의 우아함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준호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끌어내. 당장.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정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할아버지가 반대해서 헤어졌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을 거라고. 당당한 소년의 말에 비서는 멈칫하였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스쳤어요. 성민이 영국 유학을 갔던 때, 그리고 준호가 갑작스럽게 아들을 데리러 갔던 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을 들어 비서를 제지하더니 말했어요. 꼬마야, 너희 엄마는 누구시니? 김수연이요. 영국에서 아빠를 만났어요. 정숙은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쏠렸어요. 평소 존재감 없던 회장 부인이 나선 것 자체가
충격이었으니까요.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평소 같았으면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죽었고 이상한 아이가 나타났고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45년간 한 번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 장례식이잖아요. 나도 알 권리가 있어요. 정숙의 대답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무시해왔던 아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 당황스러웠죠. 정숙은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내 이름이 뭐니? 진우요. 박진우. 몇 살이니? 10살이요. 정숙은 계산을 했어요. 10년 전이면 성민이 영국에서 돌아온 직후 시기가 맞았습니다. 그때 은경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이런 아이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요즘 재벌가의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난다잖아요. 정숙은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니? 은경의 입술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온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정숙은 다시 진우를 봤어요.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성민이의 어린 시절을 닮았네요. 내 엄마는 어디 있니? 일하러 가셨어요. 식당에서 일하세요. 혼자 왔니? 네.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아빠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그 순수한 대답에 정숙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준호가 다시 명령했습니다. 됐어.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하지만 정숙이 막았어요. 안 돼요. 이 아이를 이대로 그냥 보낼 수 없어요. 뭐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45년간 순종적이던 아내가 공개적으로 반대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정말 성민의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확인해 봐야죠.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재벌가의 숨겨진 갈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30년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최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 박정숙입니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탁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숙은 복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45년간 한 번도 남편 몰래 일을 꾸민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장례식에 왔던 아이가 있어요. 진우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와 엄마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우리 며느리 은경이도 좀 조사해 주세요. 특히 10년 전 결혼할 때 상황을요. 최 변호사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어요. 30년간 정숙을 도우면서 배운 게 있었으니까요. 되묻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은경은 재민이를 챙기느라 바빴죠. 정숙은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말이죠. 아버님, 그 아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 실장한테 조사시켰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겠죠. 요즘 이런 일이 많다면서요. 은경이 안도하는 듯 말했지만 정숙은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어요. 재민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그 형 누구예요? 나랑 닮았던데. 은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전혀 안 닮았어. 근데 할아버지가 놀라셨잖아요. 뭔가 아는 것 같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밥이나 먹어. 은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숙은 그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숙은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성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죠. 10살 때 성민. 귀여운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정숙은 사진을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오늘 본 그 아이, 진우가 이 사진 속 성민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침에는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했죠. 준호와 은경은 그녀가 늘 그래왔듯 아무 생각 없이 지낸다고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정숙은 달랐습니다. 매일 최 변호사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여사님,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화로 보고했어요. 정숙은 정원의 정자로 나가 주변을 살핀 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뭔가요? 김수연이라는 여성이 15년 전 런던에서 유학했습니다. 성민 도련님과 같은 시기예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계속하세요. 두 사람이 같은 어학원에 다녔고 주변 증언에 따르면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그럼 진우가 정말 자신의 친손자란 말인가요? 그리고 여사님, 은경 씨 쪽도 조사했는데요. 네.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결혼 전 행적이 깔끔하지 않아요. 특히 임신 시기가 애매합니다. 무슨 뜻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 전에 이미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숙은 놀랐어요. 그럼 재민이가 성민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날 저녁 정숙은 은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은경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시아버지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정숙은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도 불안해. 걱정 마세요. 이 집 손자는 재민이 뿐이에요. 은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정숙은 그 확신 뒤에 숨은 불안을 느꼈어요. 며칠 후 준호가 서재에서 정숙을 불렀어요. 오 실장이 그 아이에 대해 조사했어? 그래요. 정숙은 관심 없는 척 대답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김수연이라는 여자 정말 런던에 있었대. 성민이와 같은 시기에. 준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우연일 수 있죠. 정숙은 일부러 덤덤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 생각 없구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의 소동은 이제 잊혀진 일처럼 보였어요. 준호도 더 이상 그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은경도 평소처럼 지냈죠. 정숙은 여전히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정원의 꽃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거실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아무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 없었죠. 어머님,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은경이 가끔 물어봤지만 그것도 예의상이었어요. 괜찮아. 정숙의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은경은 그런 시어머니가 편했어요. 간섭도 없고 잔소리도 없으니까요. 최 변호사의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여사님, 진우군의 학교에 가봤습니다. 전화를 받기 위해 정숙은 마당 끝 창고까지 갔어요. 이 집에서 가장 한적한 곳이었죠. 어땠나요?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칭찬하더군요. 어려운 환경인데도 늘 밝고 성실하다고요. 그래요. 특히 담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우가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돌아가셨지만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요. 정숙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진우가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만으로 그렇게 그리워한다니.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사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10년 전 은경 씨의 병원 기록을 어렵게 구했는데 출산 기록이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조작이요? 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기록을 만들었는데 날짜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실제로는 결혼 전에 이미 임신했던 것 같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제 조사로는 그 시기에 은경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결혼 발표 직전까지요. 그럼 재민이가, 네, 성민 도련님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10년간 손자로 알고 지낸 아이가 남의 아이라니. 준호도 나름대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오 실장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김수연이 정말 그때 런던에 있었다고. 네, 회장님. 어학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그 아이가 정말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조사해봐야. 준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 서재에 있었어요. 정숙은 복도를 지나가며 그 무거운 침묵을 느꼈습니다. 49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은경이 불안해하는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49구제는 정말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정숙이 물었어요. 왜 그러니?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요. 정숙은 며느리를 가만히 봤어요. 평소와 달리 눈을 피하는 은경.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친척들 다 온다니까 음식 넉넉히 준비해. 네, 아버님. 은경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그날 밤 은경이 또 친정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엄마, 49제 때 친척들이 다 온대요. 어떡하죠? 뭐가 걱정이야? 넌 성민이 아내고 재민이는 손자야. 그래도 혹시 그 아이가 또 나타나면. 그럴 리 없어. 설령 나타나도 증거가 없잖아. 정숙은 2층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은경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았습니다. 49제 3일 전
최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정숙은 그를 정원 끝 정자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가고 없었죠. 여사님,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사진, 병원 기록,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우 군과 성민 도련님의 친자 확률, 계산서까지. DNA 검사를 했나요? 직접은 못했지만 사진과 여러 정보로 계산했을 때 99% 이상 일치합니다. 그리고 재민 도련님은 말씀하세요. 특별히 뚜렷하게 닮은 점이 없어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45년간 한 번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적 없는 그녀의 손에 이제 모든 진실이 쥐어진 거예요. 그날 하실 건가요? 네. 모든 친척이 모이는 자리. 더 이상 좋은 기회는 없어요. 49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새벽 일찍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45년간 이렇게 긴장된 아침은 없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거실에는 이미 은경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래. 오늘 사람들 많이 오니까. 은경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검은 상복도 최고급으로 차려입었죠. 재민이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친구 집에 보낼까 했는데 아버님이 데리고 있으래요. 손자니까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민이도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으니까. 오전 11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정숙의 형제들, 준호의 사촌들, 먼 친척까지. 거실과 응접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 여사, 힘내세요. 성민이가 좋은 곳 갔을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지만 정숙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가방 속에 든 서류 봉투.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뜻밖의 손님이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가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너는? 은경이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문 앞에는 진우와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어요. 수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희도 아버지 49제에 왔어요. 진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누구야, 저 사람들. 장례식 때 왔던 그 아이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은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는 가족 모임이에요. 돌아가세요. 은경이 날카롭게 말했지만 정숙이 일어섰어요. 오 실장 들어오게 해.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쏠렸어요. 평소 조용하던 그녀가 명령조로 말한 거예요. 어머님, 하지만 내가 들어오라고 했어. 정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명령한 거죠. 진우와 수연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친척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정숙,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아이도 성민이 아들이니까 49제에 참석할 자격이 있어요. 정숙의 말에 거실이 웅성거렸어요. 뭐라고요? 성민이 아들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숙의 남동생이 놀라서 물었어요. 준호의 사촌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은경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근거. 그래, 근거가 필요하지. 정숙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순간 은경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정숙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권위가 있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15년 전 런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성민이와 이 여성, 김수연 씨예요. 사진을 본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한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이 지금 여기 있는 수연이었죠. 두 사람은 런던에서 1년간 연인이었어요. 서로 결혼을 약속했죠. 하지만 정숙이 준호를 봤어요. 남편이 반대했어요.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성민이를 강제로 데려왔죠. 친척들이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수연 씨는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하지만 성민이에게 알리지 않았죠. 이미 헤어진 사람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정숙이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혼자 낳아 키웠어요. 10년간 아버지 없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때 은경이 소리쳤어요. 그래서 뭐요?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주장일 뿐이잖아요. 정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증거. 그래, 은경아. 넌 항상 증거를 원했지. 그럼 보여줄게. 정숙이 서류 봉투에서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진우의 출생 증명서예요. 10년 전에 태어났죠. 그리고 이건 성민이가 런던에서 돌아온 날짜. 정확히 10개월 차이가 나요. 친척들이 서류를 돌려봤어요.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정숙이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하나는 성민의 10살 때 사진, 다른 하나는 진우의 최근 사진. 세상에, 판박이네.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시도득은 못한다더니. 친척들이 감탄사를 냈어요. 두 사진은 마치 한 사람을 찍은 것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은경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은경이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은경아, 내 이야기 말이야. 정숙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10년 전 내가 출산했던 병원 기록이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은경이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내가 여러 병원을 전전했더군. 왜 그랬을까? 출산 예정일을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니.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45년간 한 번도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은경의 친정 어머니가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은경아. 아, 사돈 오셨네요. 잘 왔어요. 사부인도 들으셔야 할 이야기니까. 정숙이 은경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이 기록을 보면 은경이가 실제로는 결혼 4개월 전에 이미 임신했어요. 거실이 술렁였어요. 뭐라고? 그럼 재민이가. 준호의 사촌이 놀라서 말했어요. 네, 맞아요. 재민이는 성민이 아들이 아니에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경이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 10년간 거짓말을 한 건 누구지? 정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은경이가 결혼 직전까지 만났던 남자 사진이야. 김진서? 연극 배우였지. 재민이가 이 사람을 닮았더군. 친척들이 사진을 봤어요. 정말 재민이는 그 남자를 닮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은경아, 이게 사실이야? 은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대답해. 재민이가 내 아들 애가 아니란 말이냐? 준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그때 은경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증거도 없이. 증거가 없다고요. 정숙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10년 전 당신이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준 돈 기록이에요. 1,000만 원. 기록을 조작해달라고 준 돈이죠. 은경 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그리고 이건 그 직원의 진술서예요. 양심에 걸려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친척들이 경악했어요. 말도 안 돼. 10년간 속였다고. 그럼 진짜 손자는 저 아이란 말이야. 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어요. 진우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죠. 재민이가 2층에서 내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시끄러워요? 재민이가 거실로 들어왔다가 멈췄어요.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재민이가 달려갔어요. 은경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재민아, 미안해. 은경의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정숙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친척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다들 아셨죠? 진우가 우리 성민이의 진짜 아들이에요. 내 진짜 손자고요. 정숙의 선언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준호가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 얼굴, 그 눈빛. 분명 성민을 닮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닮았어요. 그럼 우리가 10년간 속았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간 가짜 손자를 키우고 진짜 손자는 가난하게 살게 놔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정숙이 모든 친척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박진우가 우리 해신가의 정당한 후계자예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죠.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준호가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성민이를 닮았구나.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68년 인생에 처음 보는 눈물이었죠. 할아버지.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 순간 준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준호가 진우를 안았어요. 친척들도 숙연해졌습니다. 냉정하기로 유명한 박준호 회장이 눈물을 흘리다니. 은경이 비명처럼 외쳤어요. 그래도 재민이는 10년간 이 집 손자였어요. 그것도 무시할 건가요? 정숙이 은경을 내려다봤어요. 재민이는 죄가 없어. 우리가 계속 돌볼 거야. 하지만 너는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재민이 엄마예요. 엄마. 10년간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한 사람이 무슨 엄마야. 정숙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너는 이 집에서 나가. 재민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그건 안 돼요.
재민이는 제 아들이에요. 은경이 울부짖었지만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선택해. 조용히 떠나든지 아니면 사기죄로 고발당하든지. 은경 어머니가 딸을 일으켜 세웠어요. 은경아, 가자. 더는 안 돼. 안 돼요, 엄마. 재민이를 두고 갈 수 없어요. 하지만 더 버틸 힘이 없었어요. 은경은 어머니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재민이가 울면서 엄마를 따라가려 했어요. 엄마, 엄마 어디가? 정숙이 재민이를 잡았어요. 재민아, 엄마는 잠시 일이 있어서 가는 거야. 싫어요. 엄마랑 같이 갈래요. 재민이가 울부짖었어요. 그 모습이 불쌍해서 친척들도 마음이 아팠죠. 그때 진우가 다가왔어요. 울지 마. 재민아, 내가 있잖아. 진우가 재민이 손을 잡았어요. 재민이는 울먹이며 진우를 봤습니다. 형? 그래, 나는 내 형이야.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두 아이가 손을 잡는 모습에 어른들은 숙연해졌어요. 정숙이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수연 씨. 수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정숙을 봤어요. 정숙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악했어요. 재벌가 안주인이 무릎을 꿇다니. 어머님, 왜 이러세요? 수연이 당황해서 정숙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15년 전 우리가 당신과 성민이를 갈라놨어요. 그것도 모자라 10년간 당신들을 모른 척했어요. 우리는 정말 몰랐지만 당신은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정숙의 어깨가 떨렸어요. 우리 때문에 진우가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도 우리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준호도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요. 돈과 지위만 생각했지 아들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았어. 아들이 먼저 가고 나니 너무 후회가 남아요.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두 노인이 무릎 꿇은 모습에 친척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5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죠.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수연이 두 사람을 일으키려 했어요. 진우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진우의 맑은 목소리에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우야,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할 게 없어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진우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정숙과 준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진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정숙의 선언에 친척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됐네. 성민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친척들의 축하가 이어졌어요. 정숙은 수연을 봤어요. 수연 씨,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진우와 함께. 수연이 망설였지만 진우를 위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우를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방금 전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어쩔 줄 몰라 하는 은경에게 정숙이 명령했어요. 왜 다시 들어온 거야? 오늘 밤 당장 나가. 짐도 가져가지 마. 어머님, 제발. 재민이만이라도. 은경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정숙은 단호했어요. 재민이를 생각한다면 조용히 사라져.
아니면 내일 아침 검찰에 고발할 거야. 사기죄, 문서 위조죄, 횡령죄까지. 횡령이요. 10년간 성민이의 아들도 아닌 아이를 키운다고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수백억이야. 내가 쓴 돈은 또 얼마인데? 다 토해내고 감옥 가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사라지든지. 정숙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어요. 45년간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 없었는데. 준호가 서류를 던졌어요. 여기 서명해. 재민이 친권 포기 각서야. 그건 안 돼요. 재민이는 제 아들이에요. 은경이 울부짖었지만 준호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지금 검찰청 아는 사람에게 전화할까?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내 얼굴이 실릴 거야. 10년간 재벌가를 속인 희대의 사기꾼으로. 은경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재민이가 범죄자 엄마를 둔 아이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기를 원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어디 가나 수군거림 듣고. 정숙의 말에 은경이 무너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은경 어머니가 딸을 부축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사기 방조죄로 고발당하기 싫으면 오늘 밤 서울을 떠나. 정숙이 은경 어머니에게도 경고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사부인? 사부인은 무슨 사부인이야? 잘못이라고? 10년이야. 10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죽은 내 아들까지 모독했어. 그게 잘못 수준이야? 정숙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내 손자가 지하방에서 라면으로 끼니 때울 때 남의 손주는 수천만 원짜리 파티를 했어. 그것도 모자라 진짜 손자를 거지 취급했지. 준호가 일어섰어요. 1시간 줄게. 그 안에 이 집에서 사라져. 다시는 서울에 발도 들이지 마. 만약 재민이 근처에 얼쩡거리면. 준호가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어요. 끝장낼 거야. 내가 누군지 알지. 한 번에 너희 집안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어. 은경과 그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재민이는요? 재민이라도 한 번. 안 돼. 넌 그 애를 볼 자격이 없어. 10년간 거짓 엄마 노릇한 것으로 충분해. 정숙이 매정하게 거절했어요. 두 사람이 나가자 정숙은 가정부를 불렀어요. 저 여자들 짐 다 밖에 내다 버려. 태워도 좋고, 그리고 방 완전히 소독해. 더러운 거짓말쟁이들이 썼던 곳이니까. 네, 여사님. 그날 밤 재민이가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정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 엄마는 큰 죄를 지어서 도망갔어. 다시는 안 와. 거짓말.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재민이가 울었지만 정숙은 단호했어요. 나중에 크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키울 거야. 3일 후 은경 친정집에 검찰이 들이닥쳤어요. 정숙이 약속대로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기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였죠. 결국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파산했습니다. 은경은 제주도로 도망쳤지만 거기서도 편치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재벌가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따라다녔죠. 정숙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자업자득이야. 동정할 가치도 없어. 한편 진우와 수연은 별채에 자리를 잡았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15년의 잘못을 평생 갚을게요.
준호가 진우를 불렀어요. 진우야,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후계자야. 열심히 배워야 해. 네, 할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우의 당찬 대답에 준호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날부터 집안의 서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숙이 모든 집안일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었고, 준호도 아내의 판단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여사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가 정숙에게 먼저 물었어요. 45년 만에 변하였죠. 정숙은 당당하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진우 학용품 준비하고 수연 씨 필요한 것도 다 챙겨드려.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45년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짜 안주인, 아니 집안의 실질적 수장이 되었죠. 아침 식탁에서 준호가 신문을 보다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이사회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소?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왜? 왜라니, 당연히 당신도 참석해야지. 준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정숙은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니까요. 알겠어요. 가죠. 정숙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날 오후 해신그룹 이사회실. 이사들이 모두 놀랐어요. 회장 부인이 처음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거였으니까요.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어요. 중요한 안건도 있지만 오늘은 제 손자 박진우를 인사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재민이에서 갑자기 진우로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죠. 정숙이 일어섰어요. 제가 설명하죠.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쏠렸어요.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속았습니다. 재민이는 제 아들의 친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손자는 따로 있었죠. 정숙이 서류를 돌렸어요. DNA 검사 결과와 각종 증거들이었죠. 박진우가 성민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이사가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부인께서 정말 카리스마가 있으십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이제야 제 역할을 찾은 거요. 45년이나 걸렸지만 그 무렵 은경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 변호사가 정숙에게 보고했습니다. 은경 씨가 부산의 작은 식당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친정도 완전히 파산했고 은경 어머니는 요양원에 있다고 해요. 충격으로 거의 폐인이 됐답니다. 정숙은 그 이야기를 아무 감정 없이 들었어요. 자업자득이죠. 10년간 남을 속인 대가예요. 그런데 여사님, 은경 씨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받았어요. 떨리는 글씨로 써 있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재민이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겠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용서. 10년의 거짓말을 어떻게 용서해. 재민이는 여전히 힘들어했어요. 엄마를 그리워했죠.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안 올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해서 못 올 거야. 정숙의 대답은 매정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재민이가 울먹였지만 정숙은 단호했어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진우가 재민이를 위로했어요. 재민아, 울지 마.
형이 있잖아. 형? 근데 형은 진짜고 나는 가짜래. 재민이의 말에 진우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우린 형제야. 내가 지켜줄게. 성숙한 진우의 태도와 두 아이의 우애를 보며 정숙은 만족했어요. 수연은 가난했던 시절처럼 조용히 살았어요. 정숙이 제안했습니다. 수연 씨, 재단 일을 맡아보지 않겠어요? 재단이요. 장학재단이에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이에요. 진우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요. 수연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누구보다 그런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은 감사하며 받아들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어요. 준호, 정숙, 진우, 수연, 그리고 재민이까지. 준호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구려. 정숙이 남편을 봤어요. 당신이 변해서 가능했어요.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45년 만에 깨달았으니 늦었지. 당신이 항상 옳은 말을 했는데 난 그걸 이제야 깨달았네. 정숙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부족했던 점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